안녕하십니까. 예,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그쵸? 국토교통부에서. 거의 뭐, 국민들 다 조사하겠다. 뭐, 국토교통부가 거의 검찰이에요. 이제 조사기관으로 바뀌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 고강도 실거래 집중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국민들 협박 수준이죠.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 불법 행위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지금 전반적으로 실물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행위와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달라요. 예전이랑 좀 다르고 지금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이렇게 막 성장을 안 해요. 경제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도 경제가 성장을 안 하고 돈을 많이 푸니까는 실물과 바꿀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은 많아지니까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경제도 막 성장을 하게 되면 물가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성장하는 만큼 돈이 늘어난 거니까. 근데 경제는 성장을 하지 않고 돈만 풀다 보니까는 부동산만 계속 커지는 거죠. 이제 부동산 실물에 대한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이 다 멈춰 있어요. 뭐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키가 안 크는 약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막 정부에서 계속 돈을 푸는 거고, 어쨌든 경제는 살려야 되는 거니까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또 경제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은행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을 뭐 해줄 수 있는 게 부동산 쪽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자 대출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금융권에서는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앞으로 부모님들 증여 안 하고 그냥 빌려주면서 돈 받기 되게 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는. 증여를 하면은 이제 조사를 받는 거고,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것도 합법적으로 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자녀들한테 이제 돈을 달라 그러면은 야, 이제 다 조사한다, 너 나한테 빌려가는 수밖에 없다, 나한테 이자 달라, 이제 이제 쉽게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긴 한데 참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보면은 조사 진행 경과를 보면 뭐 지역별로 뭐 이렇게 다 했다,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뭐 9억 이상에 대해서는 18건, 뭐 여러 가지 총 해서 뭐 23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관계기관 통보를 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냐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대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 1억까지는 증여 금액이 10%니까는 친족들한테 이제 부모가 돈을 나눠준 거죠. 친족들한테 부모가 돈을 나눠줘 가지고 분할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부모와 친족 4명이 1억씩 분할을 해가지고 특정 자녀한테 1억씩 증여를 해가지고 분할 증여 의심 사례로, 왜냐면 1억이 넘어가면은 그 1억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또 20%로 올라가거든요. 5억까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이제 친족들한테 받은 걸로 이제 1억씩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되면은 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간 금전거래 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그러니까는 무이자로 편법 증여 안 하려면은 이자 주는 것을 부모님한테 이자를 주면 되는 거예요. 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그러니까 편법 증여를 안 받게 하려면은 부모님한테 이자를 준다라는 어떤 돈을 통장에 입금 받은 날로부터 인감을 그날로 떼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거나,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피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가족 간에라도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공증까지 받았다. 뭐 공증회사도 이제 공증사무실도 돈 많이 벌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무이자로 차입해 갖고 이제
금전거래 무이자로 이렇게 하면 사실 무이자 부분이 증여가 되는 거지 나는 빌려준 거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 부분만 사실 증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증여세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빌려줬는데 이자를 내가 좀 못 받았다. 이자 이제 줄 거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자 없이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부터 이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이자 안 나간 부분들도 미리 이제 한꺼번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자를 안 받은 부분만 증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세청과 좀 약간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뭐 이제 빌려주고 이제 이자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바뀌었죠. 나중에 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국세청에서는 계속 보고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분이 국세청에서 보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전이 이제 빌려준 부분이 나중에 이제 상속재산으로 이제 판정이 되겠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확실히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지 않으면은 편하게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른 또 편법이 생길 것 같아요. 6억을 증여를 하고 5억을 증여를 하고 자녀는 4억만 갖다 쓰고 1억 원은 또 이자 부모님한테 줄 이자로 안 쓰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그 생활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부모한테 5억 받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꺾기랑 마찬가지죠. 4억만 쓰고 1억은 부모님한테 이자 주는 걸로. 왜냐면 국세청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하튼 간에 부모님들이 돈 받기는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그래서 동생으로 7억 2천을 받아 뭐 차입 관련 증명 서류 및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차입 관련 증명 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그러니까 차입 관련 증명 서류랑 이자 납부 내역이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샀을 때 뭐 국세청에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증명 서류를 잘 맞추고 니네끼리도 이자를 내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이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 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입 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전액을 대여받아 40대는 부모가 타주택 담보로 부모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죠.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차용증 작성받고 주택 매수에 사용했다. 그래서 금융위에 금감원에 통보를 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 등에 통보하고 그래서 편법 증여를 한 것 같고 이제 편법 증여로 보기에는 또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쵸? 차용증이나 아니면은 또 이자를 지금부터 내면은 근데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 사례로 아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환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 쪽에 있어서 부모님이 이제 다른 주택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다시 빌려준 거잖아요. 사업 용도로 안 쓰고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상환에 대한 압력이 좀 들어오는 거지. 이것도 증여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참 잡기 힘들어도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으로는 안 되니까는 뭐 또 여기 한번 볼까요? 40대 2는 금융회사에서 개인 사업자 주택 매매업 대출 24억을 받아 4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본인이 이 아파트에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매매업인데 본인이 거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 용도 사용 용도의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 이제 금융위에 이제 통보를 했다. 이제 자기가 매매업을 하는 건데 본인이 이제 또 거주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육 과세 정보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억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증해 갖고 붙여놓으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더 말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빌리더라도 또는 뭐 부모님한테 빌리더라도 이런 서류를 좀 꼼꼼하게 해갖고 우리가 그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꼼꼼하게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금액까지 또 파고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국세청에서 정말로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너 6억을 부모님한테 빌렸다. 그럼 부모님 6억은 또 어디서 났냐? 이렇게까지 파고들기에는 국세청 조사 그건 진짜 뭐 검찰 조사랑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옛날에 뭐 어떤 벌었던 내용부터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진짜 해도 뭐 안 되니까 이제 거의 뭐 검찰 수준으로 국토교통부가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어떤 내용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부모들한테 돈을 받는 거에 대한 서류가 더 꼼꼼해지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자를 받는 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이제 떳떳하게 말하면 된다. 이거 조사하니까 너 나한테 이자 줘라. 그리고 그건 뭐 나중에 우리 다시 정산하자. 내가 너한테 다시 정상적으로 물려줄 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하는 3억 이하의 물건들 또는 기준시가 2억 정도 이하의 물건들에 대해서 거래가 조금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국토교통부 들어가셔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면은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자 11월 28일 자료에 이 내용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일단 이제 더 이상 정책이 나오다 못해 이제 조사까지 하게 되네요. 그쵸? 그래도 조사라는 수준이 읽어보면 그렇게 조사한다 그러면은 뭐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했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는 서류가 안 된 것들 그리고 무상 대여 그러니까는 이자를 안 주고 대여한 부분들은 조사를 하니까 애초에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내역을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다. 이자를 냈다. 한 번은 냈다 또는 낼 것이다 라는 내용을 꼼꼼히 적으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까지 조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상 조사하는 것은 정말 검찰 조사에 준하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 인력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하여튼 간에 굉장히 지금 뭐 자기네들이 정책 잘못해놓고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뭘 오른 것처럼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요. 참 진짜 한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